설치류들의 천적은 곳곳에 있습니다. 큰 말똥가리도 늘 사냥감을 노리고 있죠. 늦은 봄에 태어난 새끼가 4마리. 어린 것들을 굶기지 않으려면 어미가 부지런히 먹이 사냥을 해와야 합니다. 큰 말똥가리는 암수가 함께 새끼를 키웁니다. 둘이서 교대로 먹이를 구해오는 것입니다. 큰 말똥가리가 좋아하는 사냥감인 브란트 밧쥐. 풀을 먹으러 굴 밖에 나와 있는 동안 잠시도 위험하지 않은 순간은 없습니다. 움직임을 알아챈 순간 다른 쥐들에게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여름은 초원에 설치류가 가장 많은 시기, 동시에 설치류가 가장 많이 잡아먹히는 시기입니다. 맹금류들도 새끼들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큰 말똥가리는 사냥한 먹이를 가지고 둥지로 향합니다. 둥지 안으로 들어온 먹이가 유일한 먹을 것인 새끼들. 먹이 경쟁은 치열합니다. 이 경쟁에 끼어들지 못하면 나약해져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름 초원을 누비는 작은 설치류들. 이들 중 10분의 1만이 다음 해까지 살아남을 뿐 대부분 천적들의 먹잇감으로 사라집니다. 풀을 먹고 단백질을 키운 설치류들 덕분에 초원 생태계가 유지됩니다. 초원에서 가장 굴을 잘 파는 동물은 마못. 마못이 파놓은 아늑한 굴을 코상여우는 자신들의 거처로 이용합니다. 여름이 되면서 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태어난 지 3개월 정도 된 어린 여우들입니다. 산속이 아니라 사막과 초원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코상여우. 어린 여우들은 장난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냥 장난이 아니라 나중에 사냥할 때 아주 유용한 행동들입니다. 짝짓기 행동처럼 보이지만 등에 올라타는 것은 자신이 더 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서로 먼저 등에 올라타려고 다툽니다. 일종의 서열 행동입니다. 굴 밖의 세상은 호기심 많은 어린 것들을 가만히 있게 놔두지 않습니다.
청각이 예민하고 특히 후각이 뛰어난 코상여우. 향긋한 꽃내음에 어린 여우는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하지만 방심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법. 검독수리가 나타났습니다. 새끼는 물론 몸집이 큰 어미도 잡아가는 검독수리. 초원에서 코상여우에게 가장 무서운 천적은 검독수리입니다. 천적 앞에서의 두려움, 사냥감 앞에서의 용맹함. 먹이를 잡아야 하는 동물들은 두려움과 용맹함, 그 사이를 오가며 살아갑니다. 검독수리를 피해 달아났던 어미 코상여우는 쥐 한 마리를 사냥했습니다. 새끼들에게 갖다 주지 않고 땅에 묻습니다. 새끼들이 직접 먹이를 찾아내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미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어린 코상여우 한 마리가 먹잇감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찾아낸 먹이를 먹지 않고 가져갑니다. 쥐를 던지면서 사냥 연습을 합니다. 냄새를 맡고 다른 새끼 여우들이 모여듭니다. 하지만 먹이를 나눌 생각은 없습니다. 어린 여우는 머지않아 자신의 힘으로 사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초원의 하루가 저물 때 어린 여우들은 다시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미는 새끼를 낳고 일주일 정도만 같이 지냅니다. 그 후에는 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잠깐 들어가 새끼가 잘 있는지만 확인하고 나온 어미. 언덕 위에서 굴을 지켜보다가 그대로 잠이 듭니다. 초원의 터줏대감 마못. 먼 데서 오는 바람을 맞이합니다. 다 자라면 토끼의 2배가 될 정도로 덩치가 큽니다. 보기 드문 대형 설치류입니다. 풀을 먹기 위해 바깥으로 나온 마못무리. 보통은 땅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바깥은 마못을 노리는 천적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업자들 있잖아. 몽골 사람들도 그들 중 하나입니다. 마못 사냥에는 준비할 것이 좀 있습니다. 눈에 잘 띄는 흰옷, 동물을 가장한 모자. 손에 든 것은 흰 말의 꼬리나
야크털로 만든 놀이개. 이걸 흔들면 마못은 동물꼬리로 착각합니다. 뭔가 싶어 빼꼼히 내다보는 마못. 궁금증을 못 참고 굴 밖으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마못의 못 말리는 호기심, 그것을 이용한 사냥꾼의 위장술. 천천히 유인해내 총으로 일격하면 마못 사냥은 성공입니다. 잡아온 마못으로 요리를 해먹습니다. 내장을 꺼내고 살점을 발라내 몸통째 익히는 것을 버덕 요리라고 합니다. 야채와 함께 뜨겁게 달군 돌을 집어넣어 익히는 것입니다.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철사로 단단히 여민 후에 털은 태워 없습니다. 마못으로 만든 버덕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먼저 기름진 국물을 따라내고 한 모금씩 돌아가며 마십니다. 몽골 사람들에게 최고의 별미로 꼽힙니다. 초원의 건강한 풀만 먹고 자란 마못. 마못의 단백질은 초원의 모든 생명들에게 귀한 영양분이 됩니다. 여름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고비. 섭씨 50도까지 기온이 치솟습니다. 한 조각의 그늘도 없이 땅은 끓고 있습니다. 풀과 바위와 모래, 고비는 이들이 어우러진 땅입니다. 그중 긴 모래 언덕으로 이뤄진 홍고리 넬스 지역. 바람이 실어나른 모래들은 200m 높이의 언덕이 되었습니다. 모래 알갱이들이 날아와 부딪히며 소리를 냅니다. 노래하는 모래. 몽골 사람들이 이 모래 언덕에 붙인 이름입니다. 사막은 아주 천천히 바람을 따라 움직입니다. 모래 언덕의 긴 곡선은 자연이 그려놓은 사막의 긴 시간입니다. 식물은 키를 낮추고 줄기를 나무처럼 단단하게 합니다. 메마른 땅에도 살아남은 식물들이 있어 초식동물들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야생 당나귀들도 새끼를 키우는 여름입니다. 번식을 하고 새끼를 키우는 이 무렵에는 작은 무리로 다니다가 겨울에 다시 큰 무리를 이룹니다. 극도로 메마른 땅을 주 서식지로 삼은 강인한 동물. 그래서인지 야생 당나귀는 그 어떤 동물보다 당당한 자태를 뽐냅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가장 도도한 동물이라는 별칭을 붙였습니다.
한편 가장 선한 동물로 불리며 사람을 태우고 짐을 운반해온 쌍봉낙타. 지방을 저장해둔 혹이 있어 먹이가 떨어져도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고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입술로 식물의 가시도 훑어내며 먹습니다. 사막에 가장 적합하게 적응한 것은 발입니다. 발가락은 2개, 접시처럼 넓적해서 모래밭에 빠지지 않습니다. 낙타만큼 사막을 오래 걸을 수 있는 동물은 없습니다. 낙타가 토악질을 해댑니다. 오늘은 낙타에게 무척 괴로운 날입니다. 여름털이 저절로 빠지기 전에 유목민들은 낙타 털을 자릅니다. 낙타는 꼼짝없이 묶여 있어야 합니다. 젖과 가죽, 털까지 낙타는 유목민들에게 다 내어줍니다. 사람들은 낙타 털로 밧줄을 만들고 옷이나 카펫의 재료로 쓰기도 합니다.